저희는 보상 문제도 필요가 없고요. 저희는 이런 산 좋고 그 경관 좋은 이런 계곡에, 깊은 계곡에 태양광 들어온 데는 그 자체가 반대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존엄은 이 세상에서 여기 주민의 공청회도 없고 아무런 말 없이 다 내놓고 허가 다 내놓고 그것도 우리한테 알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참고 얘기하는 게 지금 이제 여기 벌써 반대하는 이 사실은 그 현장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든 들어가면서 태양광 사업 허가를 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미리 너무나 많은 곳에서 갈등이 노출되어 있는 거 이거 좀 아쉬움이 큽니다. 그 세척제가 엄청 맹독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독성이 우리 인체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고요. 한동안 많이 나왔던 뭐 태양광이 뭐 원전보다 300배 독성이 강하다 그런 얘기들이 좀 대표적인 가짜 뉴스인데요. 이런 것들이 한 번 만들어진 것들이 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SNS를 거치고 또 유튜브를 거치면서 왜곡이 되는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청정지역에 자리 잡은 설곡리와 천안리. 요즘 이 두 마을이 시끄럽습니다. 바로 태양광 발전소 설치 허가가 나면서부터인데요. 주민들은 필사적으로 반대 의지를 담은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잇따라 항의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한 번 하지 않고 사업 허가를 내준 가평군은 형식적인 답변만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사이 주민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환경 발전 사업인 태양광이 어쩌다 주민 반발과 반대에 부딪히는 애물단지 사업이 되고 만 것일까요? 오늘은 우후죽순처럼 많은 뒷말이 쏟아지는 태양광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평군 설악면에 자리 잡은 설악면 설곡리와 천안리는 오래전부터 청정마을로 유명한 마을이었는데요. 5년 전에는 150가구여서 지금 5년 사이에 한 100가구 이상이 좀 늘어나가지고 한 240가구 정도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면소재지에서 한 11km 정도 되는 그 복미산 자락 안에는 깊은 계곡이에요. 산 좋고 물 맑기로 좀 유명한 계곡이다 보니까 여기는 산새도 큰악새, 뭐 팔색조, 그다음에 뭐 딱따구리, 그다음에 깨꼬리, 그다음에 여기 단비까지 살아요. 그다음에 이제 물고기는 일급수 이제 뭐 쉐리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뭐 꺽지 이런 종류가 많이 살고요. 붕어 같은 건 전혀 살 수가 없어요. 1급수에서 사는 것만 거의 가능할 정도로 그만큼 청정 지역이라고 보면 돼요. 옛날 그 조선이 이전 그 전부터 이게 이제 쭉 이어져 온 동네입니다.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동네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 과거에 여지껏 여기서 뭐 큰 홍수도 없었고 또 그렇다고 큰 그 가뭄도 없었고 아주 편안하게 여지껏 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경치도 좋고요. 지금 그 어디죠? 저쪽에 그 태양광 들어온 데는데 거기가 이제 일명 그 저희 용어로 도끼소라고 하는데요. 도끼소가 이름이 왜 도끼소냐면 토끼같이 생겼다 해서 그 얼마나 이쁜 동네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느닷없이 등장한 태양광 발전 사업은 고요했던 마을을 한순간에 흔들어 놓았습니다. 마을에는 태양광 발전을 반대하는 의지가 담긴 현수막이 줄줄이 걸렸고
주민 집회에서도 항의와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여기서 내 인천에서 살다가 여기 들어왔는데 여기 들어온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이 경치 좋고 공기 좋아서 여기 들어왔는데 여기다 그 흉물스러운 걸 갖다가 논다는 거는 나물 다 베어버리고 그걸 논다는 거는 태양광 설치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연 환경은 파괴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연 경관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선 반대에 우리가 살아왔는데 이 고장을 지켜왔는데 이런 그 흉물스러운 그 태양광 시설이 오게 되면은 얼마만치 우리 주민의 타격이 크겠습니까? 그 삶의 토전을 잃는 거예요. 저희는 그 보상 문제도 필요가 없고요. 저희는 이런 산 좋고 그 경관 좋은 이런 계곡에 깊은 계곡에 태양광 들어온다는 그 자체가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땅이 아니라 후손에게 물려줄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후손에다 물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와 분노가 더 커진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에게 어떤 동의나 설명의 과정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업 검토에서 허가 과정에 이르기까지 주민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주민들은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자연환경이 그렇게 훼손되는데 여기 주민의 공청회도 없고 아무런 말 없이 다 내놓고 허가 다 내놓고 그것도 우리한테 알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지나가는 소리로 들어가지고 나중에 대처를 하려니까 이미 다 끝난 상황이잖아요. 억울하죠. 기만하는 거잖아요.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군에 이제 질의한 바 군에 설명할 의무가 없대요. 그러면 설명하지 말라는 의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역으로 거꾸로 생각하면. 그래서 그걸 때문에 좀 저희가 첫째 항의 방문을 했던 거고요. 문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주민들의 항의와 수많은 질의 과정이 잇따랐지만 가평군은 속 시원한 해결책이 아닌 그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고 있을 뿐입니다. 주민들의 분노는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게 좀 많이 아쉬운 게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정보 공개 신청을 하고 나서 그 서류를 해서 불법적인 거를 그 군에서 잘못된 거를 6가지 정도를 찾아냈어요. 아까 전에 이제 얘기했듯이 상서도 문제, 경사도 문제, 산사태 위험지구, 그다음에 공청회 문제, 그다음에 남의 땅 배수로 그냥 설계했던 허가낸 부분, 그거에 대해서 좀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서 그걸 질의했는데도 지금도 그냥 도에다가 그냥 그 잘못된 부분을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부분을 질의했는데 아직도 석 달이 되도록 아직도 그냥 질의 중이다 아니면 과정 중이다만 하고 아직도 어느 것도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군에는 맨날 제가 항의 방문하면 언론적인 얘기를 하시거든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민원이 해결 안 되면은 그 공사를 착공을 지연시키겠다 이런 얘기하시는데 착공 지연이나 공사를 취소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해서 마을 300여 가구 1000여 명과 그 개인 기업과의 이해 충돌이거든요. 이해 충돌이 있으면은 그거를 이해 당사자한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야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군과 수허가자가 둘이 밀실 담합으로 허가를 내놓고 공사를 착공한대요. 이건 주민을 기만하는 겁니다, 완전히. 사업 추진 과정을 주민이 전혀 알 수 없었던 것도 문제지만 사업 추진이 알려진 다음에도 여전히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않는 일방적인 행정 방식은 사실 가평군만의 일은 아닙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의 발전 사업의 허가는 경기도가 내지만은 그를 위해서 개발 행위 허가는 지자체가 내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실은 종합 검토를 경기도가 또는 기초자치단체가 종합적으로 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현장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든 들어가면서
태양광 사업 허가를 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미리 너무나 많은 곳에서 갈등이 노출되어 있는 거, 이거 좀 아쉬움이 큽니다. 예. 주민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 일방적인 소통 방식은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터지는 것은 오해와 불신뿐입니다. 이 산적구 물말 계곡에 태양광 그 자체 들어오는 자체가 아이러니한 거죠. 다른 업자들도 이제 제가 아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 와서는 이런 곳에는 허가는 안 되는 자체가 그냥 군 공무원들이 혹시 좀 검은 돈이 혹시 오가지 않았나 하는 의심스러울 정도로 여긴 나서도 안 되고 날 장소도 아니고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가평군 설곡리와 천안리의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한 허가 과정을 보면 한 가지 좀 의아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해 8월 1일에 정부가 내놓은 육상 태양광 발전 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과 관련 있는 것인데요. 이 협의 지침을 보면은 사실은 태양광을 설치해서 에너지는 친환경 에너지를 얻지만 그것이 사회적 비용을 얼마나 더 크게 가져올 것인지, 그 다음에 주민들이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 수용성 검토, 이런 것을 검토하도록 개발 가능지 자체도 주민과 협의하도록 명시했어요. 게다가 지자체별로 경관 고려라든가 수질 고려 이런 것들을 하도록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협의 지침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12월 말까지 다른 법률 개정 사항을 봐가면서 이것을 하자.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는 이 지침이 이렇게 쳐다보면서도 적용을 좀 더디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국가가 제도 불비 상황을 잘 대처하지 못한 거죠. 가평군 역시 정부의 육상 태양광 발전 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바탕으로 조례 제정을 하는데요. 가평군의 사업자 선정은 그것보다 더 빨랐던 것입니다. 군에서는 뭐 법에 조례가 없었답니다. 작년까지. 작년 11월 5일 날 조례가 제정돼서 11월 5일부터는 조례를 따르는데 거기에는 주민 동의를 받아오게 돼 있답니다. 근데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대요. 그래서 주민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법이 됩니다. 근데 그럼 역으로 다시 따지면 주민 동의를 받아오지 말라는 법도 없는 거거든요. 당연히 주민 동의를 받아야 원칙인데 군에서 행정을 편안하게 한 것 같습니다. 너무 편안하게 해가지고 주민은 무시하고 업자만 살리는 정책을 쓴 것 같습니다. 사업자들은 아마도 추측컨대는 지자체가 이런 주민 수용성 검토라든가 경관 고려 이런 것이 제도화되기 전에 작년 12월 되기 전에 사업 허가를 받으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는 만약이라는 전제를 통해 한 가지 가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자는 이미 새롭게 적용될 정부의 육상 태양광 발전 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러한 제안을 받기 전에 서둘러 사업을 신청했고, 군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애써 무시했거나 혹은 주민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 허가를 내줬다. 물론 이런 가설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만들어진 상황이라고 보기에는 의심적인 부분이 많은데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주민은 철저히 배제됐었다는 것이고, 또한 이로 인해 주민 반발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민 의견을 배제한 채 진행되는 밀어붙이기식 행정과 함께 태양광 발전에 대한 반발을 키우는 또 다른 요소는
바로 태양광 발전에 대한 두려움인데요. 문제는 태양광 발전에 대한 불신과 오해로 인한 두려움은 대부분 가짜 뉴스 혹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괴담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가평군 설곡리와 천안리 주민들 역시 태양광 발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세척제가 엄청 맹독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독성이 우리 인체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상수원이 저희가 1000만 시민이 먹는 젖줄입니다. 1000만 시민이 먹는 그 상수원이 오염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동네는 전부 지하수를 먹고 있거든요. 그 지하수가 오염될 수도 있고요. 거기다 오염된 물이 농수를 타고 논과 밭으로 들어가서 농작물을 오염시킵니다. 그럼 우리는 오염된 농작물을 먹고 오염된 물을 먹고 산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죽인다는 얘기예요. 패널이라든가 20년 후에는 어떠한 대책이 전혀 없어요. 이거를 말 그대로 패널 자체를 폐기할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 딱 한 군데밖에 없는데 원전처럼 그 땅속에다 한 500년 이상 묻어둬야 되는데 이거를 말 그대로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고 어디다가 한쪽에다 쌓아놓을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태양광 패널 청소에 맹독성 세척제를 사용하고 그것이 물과 토양을 오염시킨다는 것인데요. 과연 어디까지 사실일까요? 태양광은 세정제를 쓴 적이 없고요. 태양광 패널은 이렇게 코팅으로 둘러싸여 있고 거기서 이제 전기가 생산되는데 세제를 쓰면 그 코팅이 당연히 손상이 됩니다. 물과 브러쉬로만 닦는 것이고 사실은 보통 그냥 비닐로 자연 세척하는 정도로에 그칩니다. 우리나라에 보급되어 있는 태양광들은 90% 이상이 결정질 실리콘계라는 제품을 쓰고 있는데요. 태양광 패널 보면은 유리 있고 그 안에 실리콘이 이렇게 살짝 덮여 있잖아요. 여기에는 크롬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원료 성분을 보면 76% 정도가 유리고요. 네, 유리고 나머지는 알루미늄, 실리콘, 폴리머 같은 것들이 90% 이상이라서 네, 사용되지 않습니다. 태양광 패널 자체는 사실 수명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한 3, 40년 사실 사용할 수가 있지요. 태양광 패널에서 나오는 재료들은 90% 이상의 재활용이 가능하고 정부가 충북 진천에 거기 태양광 재활용 그 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준공 예정이고요. 또 생산자나 우리나라의 전자제품 폐기물 관리하는 법으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EPR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태양광도 여기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태양광 국내 생산자나 수입하시는 분들이 그 책임을 지고 재활용을 하도록 법이 그렇게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태양광 패널로 인한 빛 반사와 온도 상승이 발생해 심각한 환경 파괴가 일어난다는 주장 역시 제기됐습니다. 태양광이 들어오게 되면 빛 반사 또는 주변 온도 상승으로 해서 가축이나 농작물에 어떤 피해가 갈지 우리가 아직 예측을 못합니다. 많은 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온도 상승으로 인한 생태계에 변화가 생길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생태계에 변화가 생기면 우리 인체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아무도 건강을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장 역시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태양광이 이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 빛을 흡수해서 이거를 전력으로 바꾸는 거죠. 때문에 반사해서는 안 되고 흡수해야지 이제 동력이 생기는 거고요. 대부분의 이 태양광 패널은 그래서 흡수 코팅을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반사하는 게 아니라 분사시키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색깔을 보면은 진청색이나 검정색인데 그 이유도 반사를 막기 위해서거든요. 실험한 결과를 보면 태양광 패널의 반사율은 한 5.1% 정도라서 벽돌이나 목재 그런 것보다도 낮고, 그러니까 열섬이 이제 생기지 않는다는 게 실험으로 이제 밝혀졌고요. 아주 미미한 그 온도 상승이 있지만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나왔고. 정부 안전 기준에 이미 드러나 있는 명백한 과학적 근거가 있지만 그러나 이미 태양광에 대한 불신을 마음 깊숙이 가진 주민들의 생각은 쉽게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교수들이 와서 뭐 TV 나와서 뭐 괜찮다 친환경이다. 그게 무슨 친환경입니까? 에너지는 친환경입니다. 하지만 그 설립 과정은 자연 파괴범입니다. 완전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증명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 이제 증명이 안 됐다는 사람들은 군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고. 30, 40년 전에 그 국가에서 스레트 발암물질이라고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좋다고 지분 개량을 해서 전 국토를 다 스트레이트로 덮었습니다. 지금 3, 40년 후에 지금 와서 와요. 그럼 완전히 발암물질 덩어리예요. 그래서 함부로 뭐 일발이 접하면 안 되는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태양광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과학적으로 누가 지금 장담하지 않아요. 그때 가서 이거 발암물질이 덩어리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 죽고 난 뒤인데.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고요? 태양광 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과 불신. 그러나 그것을 주민의 문제만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오해와 불신을 방치한 정부와 지자체, 미온적인 대처 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짜 뉴스를 여전히 진실로 믿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많이 나왔던 뭐 태양광이 뭐 원전보다 300배 독성이 강하다 그런 얘기들이 좀 대표적인 가짜 뉴스인데요. 그 출처를 저희가 찾아보면 이게 논문도 아니고 권위 있는 연구기관도 아닙니다. 어떤 민간 단체에 학부생이 리포트를 올린 건데 거기서 보면은 원전에서 나오는 배기물은 그러니까 사용 후 해결료, 고준위 배기물만 계산을 하고 중저준위는 제외하고 태양광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포함을 합니다. 패널 전체를 다 폐기물로 봅니다. 유리하고 사용 후 해결료가 독성이 같을 수가 없죠. 그건 정말 비상식적인 얘기고요. 이런 것들이 한 번 만들어진 것들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SNS를 거치고 또 유튜브를 거치면서 왜곡이 되는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확실하게 과학적인 정보에 대해서 유통을 해서 차단을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인식을 만든 것은 범람한 가짜 뉴스지만 결국 사실을 근거로 주민의 이해를 구하지 못한, 그리고 가짜 뉴스만큼도 주민을 이해시키지 못한 정부와 지자체의 무능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수백 년 가까운 산림을 파괴하고 마을 공동체와 자연 경관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기보다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일관한 일방적 행정에 그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할까요? 우리 정부에서도 이미 산림훼손지라든가 농지 폐경지라든가 옥상이라든가 벽면이라든가 이런 곳에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이제 정책 방향을 정하고 있고, 그게 이제 이 안산시에서 좋은 사례가 있어요. 안산시에서는 정수장 침전지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패널로 덮어도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안산시 햇빛발전소 협동조합이라는 걸 결성을 했죠. 그래 놓고서는 환경부는 또 이런 곳에는 선도사업이라는 사업비를 제공하겠다 이랬어요. 그리고 안산시는 침전지를 제공해서 시민들 협동조합이 4억을 투자를 했죠. 그래서 윈윈 모델을 수립을 했습니다. 성공한 점을 보면은 첫 번째는 안산시가 침전지를 제공하고 환경부가 선도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요청을 했지만 결국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사업 의사결정을 한 거죠. 이게 첫 번째 성공 요인이고, 두 번째는 외부, 즉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외부가 개별 사업 이익을 갖고 가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요걸 투자를 해서 우리 이익이 되게 해보겠다는 내 지역 내에 비교적 그래도 공공성 있게끔 협동작을 만들어서 투자했다는 거죠. 또한 태양광 발전 등 주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친환경 에너지 사업 추진에 있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의사결정 모델의 적극적인 도입도 필요합니다. 시각을 넓혀서 보면 갈등이 나지 않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최근에 양수 발전소 사례입니다. 근데 국가가 전력 수급 계획에 의해서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그래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4군데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 주민들 의사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양수발전소 부지를 먼저 정하고 의사결정을 디시전을 하고 그 다음에 공표를 하고 방어하는 모델보다 훨씬 갈등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현재 이 태양광 발전소는 사실은 양수 발전소는 그래도 새로운 의사결정 모델을 따라준 셈이고 주민과의 거버넌스형으로 후보지를 자율공모 신청하게 했던 것에 비해서 태양광 발전 사업은 같은 전기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런 모델을 따른 게 아니라 사업자들이 와서 부지를 선정해서 개별 사업 허가를 내고 개발행위 허가를 내면은 끌려가지 않을 수 없도록 돼 있어서 정부가 국민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정부를 소유하는 것이다. 바로 영국의 정치인 윈스턴 처칠이 남긴 말인데요. 국민은 곧 시민이며 또한 주민과 동의어라는 점에서 처칠의 정부론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 될 것입니다. 국민이 정부와 지방정부를 소유하는 것이라면 결코 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배제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일 텐데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며 들을 것은 듣고 알릴 것은 정확히 알리며 군림하기보다는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소통과 협력의 자세가 결국 태양광 발전을 두고 불거진 주민 반대와 반발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심층 취재 쌍심지,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일본이 저기 천공리에서